워렌 버핏이 애플 주식을 무려 67%나 팔아치웠습니다. 단순히 현금이 필요해서였을까요? 천만에요. 그는 침몰의 징조를 본 겁니다. 지금 애플은 관리된 쇠퇴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자존심 센 애플이 경쟁자 구글에 1조 원을 바치며 AI를 구걸하고 야심작 비전 프로는 생산 중단 소식까지 들립니다. 혁신은 사라지고 안전만 외치다 AI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린 상황. 애플 제국이 무너지고 있다는 결정적 징후 4가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여러분, 혹시 주식 투자하십니까? 만약 하신다면 투자하신 워렌 버핏이 가장 사랑했던 주식이 무엇인지 아실 겁니다. 네, 바로 애플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 아주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애플을 영원히 보유할 주식이라며 찬사를 보냈던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난 1년 사이 애플 주식을 무려 절반 넘게 정점 대비 67%나 팔아치웠습니다. 단순히 현금이 필요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를 본 걸까요? 지금 애플의 재무제표를 보면 매출은 여전히 천문학적입니다. 겉보기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죠. 하지만 그 화려한 숫자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제국을 지탱하던 기둥들이 하나둘씩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는 충격적인 신호들이 잡힙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비싼 돈을 주고 산 아이폰 속 시리가 여전히 멍청한 답변을 내놓고 있고, 애플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쟁자인 구글에게 1조 원을 갖다 바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심지어 야심차게 내놓은 비전 프로는 공장에서 생산이 중단됐다는 소식까지 들려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애플은 이제 혁신 기업이 아니라 그저 관리만 하는 회사다. 소위 관리된 쇠퇴, 매니지드 디클라인 단계에 진입했다는 섬뜩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애플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저와 함께 애플 제국이 무너지고 있는 4가지 징후, 그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잠시 시계를 2007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세상에 내놓았을 때 그것은 단순한 전화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서비스까지 완벽하게 통제하는 폐쇄형 생태계, 월드 가든.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성벽이었습니다. 경쟁사들이 스펙 경쟁을 할 때 애플은 경험을 팔았고 우리는 기꺼이 그 성벽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잡스가 떠나고 팀 쿡 체제가 들어서면서 애플의 색깔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팀 쿡은 탁월한 공급망 관리자였죠. 그는 혁신보다는 효율을, 모험보다는 안정을 택했습니다. 덕분에 애플은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넘는 괴물이 되었지만 사람들은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가슴 뛰는 혁신은 없다고요. 균열의 조짐은 이미 몇 년 전부터 감지되었습니다. 경쟁사들이 폴더블 폰을 접고 펴고 AI로 무장하는 동안 애플은 무엇을 했나요? 아이폰의 두께를 1mm 줄이는 데 집착하고 카메라 렌즈 개수만 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오늘 그 안전제일주의가 결국 애플의 발목을 잡고 말았습니다. AI라는 거대한 파도가 덮쳤는데 애플은 튼튼한 배 대신 뗏목을 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무너지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 균열은 바로 애플의 심장, 두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최근 아이폰 업데이트 해보셨나요?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거창한 이름이 붙었지만 막상 써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다야? 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애플은 자체 AI 모델인 AJAX를 개발하기 위해 수년간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내부 테스트 결과 시리 2.0의 오류율은 무려 33%에 달했습니다. 3번 물어보면 한 번은 엉뚱한 소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애플의 완벽주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내놓을 수 없는 수준이었죠. 결국 애플은 치욕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바로 경쟁사인 구글의 AI 제미나이를 아이폰에 탑재하기로 한 겁니다. 심지어 이를 위해 구글에 매년 수천억 원의 라이센스 비용까지 지불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왜 심각한 문제일까요? 이건 단순히 부품 하나를 사오는 차원이 아닙니다. 스마트폰의 핵심 경쟁력이 하드웨어에서 지능,
AI로 넘어가는 이 중요한 시점에 애플이 자신의 뇌를 남에게 맡겨버린 꼴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PC 시장을 기억하십니까? 컴퓨터 껍데기는 HP나 델이 만들었지만 그 안의 핵심인 윈도우, OS와 CPU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이 장악했죠. 결국 돈은 MS와 인텔이 다 벌어갔습니다. 소위 윈텔 체제입니다. 지금 전문가들은 애플이 하드웨어 하청업체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윈텔의 악몽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더 큰 모순은 애플이 그토록 자랑하던 프라이버시입니다. 아이폰에서 일어난 일은 아이폰에 남는다고 했죠. 그런데 핵심 두뇌가 구글 것이라면 우리의 데이터는 과연 안전할까요? 애플은 보안 서버를 쓴다고 주장하지만 소비자들의 의심을 지우기엔 역부족입니다. 그래도 애플은 하드웨어를 잘 만들잖아? 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마감은 좋죠. 하지만 최근 애플이 내놓은 야심작들의 성적표를 보면 처참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비전 프로입니다. 공간 컴퓨팅의 시대가 왔다며 3,500달러, 우리 돈 약 500만 원에 내놓은 이 기기,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2025년 말 기준 출하량이 전년 대비 88%나 급감했습니다. 너무 안 팔려서 부품 생산을 중단하고 재고 처리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비싸고 무겁고 쓸 앱이 없는 예쁜 쓰레기가 되어버린 겁니다. 아이폰은 어떤가요? 2025년 가을 애플은 아이폰 17 에어라는 초슬림 모델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얇게 만드는 데만 집착하다 보니 배터리가 조루가 되고 발열을 잡지 못했습니다. 결국 출시 직후 생산량을 당초 계획의 10% 수준으로 대폭 축소했습니다. 사실상 실패를 인정한 셈이죠. 경쟁사 삼성은 벌써 7번째 폴더블 폰을 내놓고 있는데 애플의 폴더블 아이폰은 주름 문제 때문에 2027년으로 또 연기됐습니다. 남들은 접고 있는데 애플은 아직도 화면 주름 펴는 연구만 하고 있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제 하드웨어에서도 애플은 선도자가 아니라 뒤처진 추격자가 되었습니다. 애플에게 중국은 기회의 땅이자 세계의 공장이었습니다. 매출의 20%가 중국에서 나왔죠. 하지만 지금 중국은 애플에게 무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중국의 애국 소비 열풍과 화웨이의 부활입니다. 미국의 제재로 죽은 줄 알았던 화웨이가 보란듯이 자체 칩을 개발해 메이트 60, 퓨라 70 같은 고성능 폰을 내놓았습니다.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아이폰 쓰면 눈치 보인다, 화웨이를 쓰는 게 애국이다라는 정서가 퍼졌습니다. 실제 데이터가 이를 증명합니다. 2025년 1분기 중국 내 아이폰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50% 반토막이 났습니다. 다급해진 애플은 중국에서 이례적으로 대규모 할인 행사까지 벌였지만 한 번 돌아선 민심을 되돌리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애플은 부랴부랴 인도로 공장을 옮기고 있지만 인도의 인프라는 아직 중국을 대체하기엔 비용도 많이 들고 불량률도 높습니다. 차이나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애플의 가장 큰 지갑이 닫히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어쩌면 가장 치명적인 위기는 법입니다. 애플이 그동안 떼돈을 벌었던 비결, 바로 앱스토어 수수료 30%입니다. 개발자들은 통행세가 너무 비싸다고 아우성쳤지만 애플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콧방귀도 뀌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 전 세계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유럽연합의 디지털 시장법은 애플의 독점 체제를 법적으로 박살냈습니다. 이제 유럽에서는 앱스토어 말고 다른 곳에서도 앱을 다운받을 수 있고 애플 결제 시스템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앉아서 벌던 수수료 수익이 증발하게 생긴 겁니다. 미국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미 법무부는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구글이 애플 기기에 기본 검색 엔진으로 들어가기 위해 매년 애플에 26조 원을 줬는데 이 계약이 불법으로 판결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만약 이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애플은 매년 순이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던 공짜 수익을 날리게 됩니다. 폐쇄형 생태계라는 애플의 철옹성이 안팎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AI라는 시대의 핵심 기술을 구글에 종속당했습니다. 둘째, 비전 프로와 아이폰 에어 같은 하드웨어 혁신은 실패했습니다. 셋째,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화웨이에게 밀려나고 있습니다.
넷째, 꿀단지였던 앱스토어 수수료 모델은 전 세계 규제로 박살나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왜 애플 주식을 팔았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는 아마도 애플이 더 이상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기술주가 아니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물론 애플은 당장 망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현금이 많고 전 세계에 깔린 20억 대의 아이폰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애플의 미래를 두 가지 시나리오로 봅니다. 하나는 코카콜라 같은 유틸리티 기업이 되는 겁니다. 혁신은 없지만 배당금이나 주면서 근근히 버티는 회사죠. 다른 하나는 끔찍하지만 노키아나 블랙베리의 길을 걷는 겁니다. 시대의 변화인 AI를 읽지 못하고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다가 도태되는 것이죠. 지금 애플 내부에서는 팀 쿡의 후계자로 존 터너스라는 인물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하드웨어 전문가일 뿐 AI와 소프트웨어를 아우르는 비전가는 아니라는 우려가 큽니다. 애플은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2026년은 애플이 다시 혁신의 아이콘으로 부활하느냐 아니면 왕년의 거인으로 역사책에 기록되느냐가 결정되는 운명의 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